안녕하세요, 옥철입니다. 도금 방식을 크게 나눠보면 전기도금, 화학도금, 육룡도금, 진공도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전기도금은 침적도금과 붓도금으로 나눠집니다. 이번 영상의 타이틀인 붓도금의 주요 목적은 부분 도금 및 보수에 있는데 일상에서의 어지간한 사이즈의 도금에도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붓도금에 관해 질문 주신 분들께 답글로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크롬 도금까지 붓도금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도금의 침적 방식은 도금액에 담궈서 도금을 하는데 붓도금은 붓도금용 붓직을 이용해서 도금을 합니다. 붓도금은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며 도금할 소재 크기에 따라 규모만 달라질 뿐입니다. 귀금속의 도금에는 백금 전극을 사용한 붓도금 지그를 사용합니다. 구리, 니켈, 크롬 등의 붓도금에는 흑연 전극을 많이 사용하는데 붓도금 지그에서 전극을 교체해가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손에는 탄소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망강건전지에서 추출한 것으로 플러스극을 열어보면 탄소 막대를 꺼낼 수 있습니다. 길이가 좀 길어야 좋지만 이 정도 길이로도 충분합니다. 화장솜을 준비하시는데 순면으로 된 화장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탄소 막대에 화장솜을 단단하게 감아줍니다. 작은 고무줄로 화장솜을 고정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극 전선을 연결해주면 붓도금용 붓지그는 완성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빨간색 연선이 없어서 흰색 전선을 연장해서 플러스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선 끝을 탄소 막대 교체가 가능하게 둥글게 말아 놓았습니다. 플러스극의 붓도금용 붓지그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붓도금을 할 때는 넓은 플라스틱 그릇이나 쟁반을 받쳐놓고 하시는 게 좋은데 현재 사용할 만한 게 안 보여서 그냥 하겠습니다. 붓도금은 도금액을 매우 적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은 용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활성화 작업은 안 하더라도 탈지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세톤입니다. 황동, 니켈, 크롬 순으로 붓도금을 할 건데 스트라이크 도금 개념으로 구리 무전의 도금을 먼저 하겠습니다. 황동 붓도금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딱히 안 해줘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도금액의 색상이 녹색인 이유는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 치환 반응으로 인한 철 이온 색상 때문입니다. 화학 도금인 무전의 구리 도금에서는 구리 위에 구리가 석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얇게 도금됩니다. 일단 황동 붓도금을 위한 하지 도금은 잘 되었습니다. 이건 7:3 정도의 황동 도금액입니다. 황동 도금액을 만드는 방법은 제 채널에서 이전 업로드했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금할 소재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야 합니다. 집게를 사용하기에는 굵어서 테이프로 고정해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을 도금할 소재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붓도금도 침적 도금과 마찬가지로 도금액의 성분, 온도, 전도성, 양극, 전극의 재질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도금 전압을 달리해야 합니다. DIY로 만든 도금액의 경우 2에서 7V 내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테스트 도금입니다. 제가 만든 황동 도금액을 사용 시에는 약 4.8에서 5.5V였습니다. 붓도금 시 전류는 0.1에서 0.3A가 측정되며 DC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류는 최대 0.5A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7:3 도금액은 침적 도금에는 문제가 없으나 붓도금을 하기에는 척화 능력이 부족하여 도금액에 유기산인 구연산을 조금 첨가하였습니다. 그럼 황동 붓도금을 해보겠습니다. 도금할 소재에는 마이너스 극, 솜을 감아놓은 붓도금 지그에는 플러스 극입니다. 현재 붓도금 전압은 4.8V입니다. 솜에 도금액을 흡수시키고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바닥으로 도금액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받침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황동 도금은 알칼리 도금액을 사용하는데 제가 만든 것은 산성 도금액으로 아연 때문에 검게 나오나 닦아내면 됩니다. 붓도금도 많이 문지르면 일정 두께까지는 도금이 가능합니다만 아주 두꺼운 도금을 원하시면 붓도금이 아닌 침적 도금을 하셔야 합니다. (1분) 동안 문질렀고 닦아보겠습니다.
붓도금은 문지르는 시간만큼 도금 두께를 얻을 수 있지만 일정 두께 이상은 어렵고 얼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7:3 정도의 황동 도금이라 구리색과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색상 차이로 황동이 도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금 두께가 너무 얇으니 더 문지르겠습니다. 니켈 붓도금 전에 광택 작업과 탈지 작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도금의 광택은 표면의 평활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광택 작업을 해주는 이유가 니켈 도금의 광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 도금인 크롬 도금의 광택을 위해서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도금액은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니켈을 붓도금 해보겠습니다. 니켈 도금액을 만드는 방법은 제 채널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니켈 도금액도 침적 도금에는 문제가 없으나 붓도금을 하기에는 착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도금액에 구연산을 첨가하여 pH 3, 4 정도로 맞춰서 테스트 도금을 해보시고 만약 붓도금이 잘 안된다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붕산을 구입하여 리터당 45g 기준으로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니켈 붓도금액은 2에서 4V 전압이 기준이고 저는 4.3V로 설정하였습니다. DIY 도금액에서 전압이 낮으면 도금 속도는 느립니다. 적절히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높은 전압으로 도금을 하면 도금이 탈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도금을 통해서 전압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DIY로 직접 만든 도금액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도금액과 강도, 농도, 첨가제 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 시에 바로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DIY 도금액은 닦는 과정과 광택 작업을 따로 해줘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붓도금액은 붓도금 시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이제 1분 정도 문질렀고 한번 닦아서 상태 보고 반복해서 붓도금을 진행하겠습니다. 1차 붓도금만 해서 니켈이 굉장히 얇습니다. 니켈 붓도금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다시 2차 붓도금을 하겠습니다. (1분씩) 3차례 반복 도금하였고 광택제로 광을 내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니켈은 참 예쁩니다. 크롬 도금액은 대부분 1급 발암물질인 유가 크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피부에 닿지 않도록 팔토시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앞치마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인 안전 장비인 보안경과 마스크입니다. 크롬 도금액은 미스트가 발생합니다. 미스트는 공기 중에서도 떠돌기 때문에 눈과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유가 크롬 미스트는 입자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KF94면 충분하고 산업용 방지 마스크도 좋습니다. 제가 착용한 마스크는 2091K 특급 방진 필터를 장착한 마스크입니다. 유가 크롬은 폐의 상피 조직에서 아스코르빈산 등에 의해 삼가 크롬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독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크롬 도금은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크롬 도금액은 시중에서 구입한 침적 도금용 크롬 도금액입니다. 무서운 도금액이라서 아주 조금만 사용하겠습니다. 니켈 위에 도금하기 전에 구리선에 먼저 크롬 도금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롬 도금은 4.7V로 설정하였습니다. 구리선 위에 크롬 붓도금이 잘 되었습니다. 그럼 니켈 위에 크롬 붓도금을 하겠습니다. 크롬 도금의 최대 광택을 위해서는 니켈 도금에 광을 내고 탈지 작업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크롬 붓도금은 2회 반복하였습니다. 크롬이나 니켈이나 바로 밑에 도금 레이어가 광택을 가지고 있어야 최종 광택이 잘 나옵니다. 니켈과 크롬을 자세히 보면 색상이 다릅니다. 확실히 니켈 광택보다 크롬 광택이 더 예쁩니다. 다른 도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크롬 도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세척하셔야 합니다. 권장되는 수세 방법은 흐르는 물에 2번, 증류수에 1번입니다.
무서운 도금액이라서 얼른 용기에 다시 보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붓도금 지그를 만들고 황동, 니켈, 크롬 도금까지 해보았습니다. 붓도금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로 도금하기 어렵고 도금의 경도 또한 침적 도금에 비해 낮아서 주로 장식 도금에 많이 사용됩니다. 개인 안전 장비와 안전 수칙 잘 지키셔서 즐거운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